네, 3단원 여러가지 기체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여기서 다룰 기체는 산소입니다. 이 산소에는 과연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과학 50, 53쪽, 실험 관찰 24쪽입니다. 먼저 산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흔히 보는 금속들 있죠? 금속을 자르거나 붙이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는 커다란 배가 만들어지는 조선소. 배를 만들 때에는 여러 종류의 금속을 이용하는데요. 금속을 자르거나 구부려서 이용하기도 하고요. 금속과 금속을 붙여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속을 자르거나 붙일 때 산소가 필요하다는데요. 그 이유는 산소에 불이 더 잘 타도록 돕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필요한 산소가 금속을 자르거나 붙이는 데도 이용된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네, 영상을 잘 봤죠? 과학 50쪽, 산소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산소라는 기체가 있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속을 자르거나 붙일 때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높은 온도의 불을 만들기 위해 산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산소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산소를 발생시키는 실험을 하고 산소의 성질을 알아봅시다. 산소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기체를 발생시키는 기체 발생 장치를 꾸며야 돼요. 기체 발생 장치를 이용해서 산소만이 아니라 이산화탄소나 수소와 같은 그런 기체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기체를 만드는 기본적인 기체 발생 장치를 꾸미는 방법입니다. 먼저 설명을 보고 그 다음에 영상을 또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 도구가 필요한데 이렇게 짧은 고무관을 깔때기에다가 끼워야 돼요. 짧은 고무관을 깔때기에 끼운 다음에 스탠드에 링에 설치하고, 네, 이게 지금 스탠드 링이죠. 여기다가 설치하고 요 핀치 집게를 요 고무관의 중간 정도에 이렇게 끼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에서는 이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 고무 마개를 끼우는데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겠죠. 같은 크기에 이렇게 유리관을 잘 끼우고 그 고무 마개로 요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 입구를 막아서 다른 게 새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고무관, 아까 첫 번째 장면에서 있었던 그 고무관을 요 유리관에 잘 끼우고 높이를 조절을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쪽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도 고무관을 끼우는데 이때는 조금 긴 고무관을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고무관 끝에는 기역자 유리관 6번 그림에 있는 요 기역자 유리관을 연결해서 기체가 발생되면 여기 뿌글뿌글뿌글 이 안으로 올라올 수 있게 장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집기병을 넣어야 돼요. 집기병에는 물을 이렇게 잘 집어넣고 집기병을 처음에 채웁니다. 물을 여기 3분의 2라고 했는데 뭐 더 많이 넣어도 괜찮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부려서 집기병 입구에 두는 것까지가 기체 발생 장치입니다. 완성된 모습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스탠드에 조절 장치를 이용해서 링이죠. 링을 이용해서 잘 조절해서 길이를 알맞게 해야 되고 너무 팽팽하거나 너무 느슨하지 않게 잘 조절을 하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러고 나서 이 안에다가 어떤 도구나 약품,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어떤 도구나 약품을 넣어서 이 핀치 집게를 조금씩 벌려서 똑똑똑 떨어뜨리고 이 안에서 어떤 기체가 발생되면 이쪽을 타고 들어가서 이 집기병에 모이는 방식을 이용해서
기체 발생 장치를 꾸미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좀 빠르게 얘기했지만 영상으로 다시 한번 기체 발생 장치를 꾸미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체를 모을 수 있는 기체 발생 장치를 꾸며 봅시다. 먼저 깔때기에 짧은 고무관을 끼운 뒤 스탠드의 링에 깔때기를 설치하고요. 고무관에는 이동하는 물질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핀치 집게를 끼워줍니다. 깔때기에 고무관을 끼울 때 고무관이 잘 끼워지지 않는다면 고무관 안쪽에 물을 묻혀보세요. 어때요? 훨씬 쉽게 끼울 수 있죠? 다음으로 고무마개에 유리관을 끼우고 고무마개로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의 입구를 꾹 막아주세요. 그리고는 깔때기와 연결된 고무관을 고무마개에 끼운 유리관과 연결합니다. 이제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의 가지 부분에 긴 고무관을 끼워주고 고무관 끝에 기역자 유리관을 연결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물이 3분의 2 정도 담긴 수조에 물을 가득 채운 집기병을 거꾸로 세우고 기역자 유리관을 집기병에 넣으면 기체 발생 장치 완성! 기체 발생 장치에서 발생한 기체는 이 집기병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기체가 모일수록 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모이는 기체의 양을 쉽게 알 수 있죠. 이때 기역자 유리관을 집기병 속으로 너무 깊이 넣지 않고 기체를 모아야 한답니다. 네, 이렇게 꾸민 기체 발생 장치에서 산소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면 이렇게 이산화 망가니즈, 묽은 과산화수소수라는 그런 약품이 사용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뭐 물이나 약숟가락 이런 거, 점화기 이런 것들은 다 뭔가 확인을 하기 위한 용도고, 약품은 이산화 망가니즈랑 묽은 과산화수소수가 사용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름도 어렵죠? 이 이름은 좀 한번 자꾸자꾸 해서 외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산화 망가니즈, 묽은 과산화수소. 그럼 여기도 산이란 말이 있고 여기도 산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산소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방법은 선생님이 간단히 여기 뒤에 있는 사진을 보고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에다가는 이산화 망가니즈를 넣어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는 묽은 과산화수소를 넣고, 그 다음에 핀치 집게를 이용해서 똑똑똑 떨어뜨려서 기체를 발생시키고, 어느 정도 꽉 차면 이렇게 유리판으로 해서 덮어 놓으면 이 안에 이산화 망가니즈와 묽은 과산화수소가 반응을 한 그런 기체가 이 집기병 안에 모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모아진 이 기체, 다 알고 있겠지만 산소예요. 이 산소는 과연 어떤 성질이 있을지, 이 산소를 발생시키고 그 성질도 알아보는 그런 영상을 한번 보고, 그 영상을 바탕으로 실험관 찰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체 발생 장치에 이산화 망가니즈, 묽은 과산화수소를 넣으면 이것이 발생한다? 정답은 산소인데요. 기체 발생 장치로 산소를 모아 그 성질을 알아봅시다. 먼저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 물을 조금 넣고 이산화 망가니즈를 한 숟가락 넣어 기체 발생 장치를 꾸밉니다.
그리고는 깔때기에 묽은 과산화수소수를 2분의 1 정도 부어주는데요. 묽은 과산화수소수를 부을 때는 피부에 닿지 않게 주의하고, 피부에 닿은 경우 흐르는 물에 오랫동안 씻어내야 합니다. 자, 이제 핀치 집게를 조절하여 묽은 과산화수소수를 조금씩 흘려보내면서 삼각 플라스크 내부와 수조의 기역자 유리관 끝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해 봅시다.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서 이산화 망가니즈와 묽은 과산화수소수가 만나자 삼각 플라스크 내부에서는 거품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수조의 기역자 유리관 끝부분에서 거품이 나와 위로 올라가네요. 아, 기체 발생 장치에서 발생한 산소가 집기병에 모아지고 있는 것이군요. 이때 처음 모아진 기체는 삼각 플라스크 안에 공기가 나온 것이므로 버리고 다시 모아야 합니다. 이제 묽은 과산화수소수를 더 넣어 집기병에 산소를 모으고 산소가 가득 차면 물속에서 유리판으로 집기병 입구를 막아 집기병을 꺼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남은 하나의 집기병에도 산소를 모아주세요. 그럼 이제 2개의 집기병에 모인 산소를 이용하여 산소의 성질을 알아봅시다. 먼저 산소의 색깔과 냄새를 관찰해 볼까요? 산소가 든 집기병 뒤에 흰 종이를 대고 색깔을 관찰해 봅시다. 네, 아무런 색깔이 없어요. 그럼 산소가 든 집기병의 유리판을 열고 손으로 바람을 일으켜 냄새를 맡아볼까요?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산소가 든 집기병에 향불을 넣어 불꽃이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해 볼까요? 우와, 향불의 불꽃이 더 커졌어요. 실험 결과 산소는 색깔이 없고 냄새가 없으며 다른 물질이 타는 것을 돕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산소는 금속을 녹슬게 하는 성질도 있답니다. 네, 산소를 발생시킨 후에 산소의 성질을 알아보는 것까지 영상을 잘 봤죠? 자, 그러면 실험 관찰 24쪽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소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탐구활동, 산소를 발생시키고 산소의 성질을 알아보기. 1번입니다. 기체 발생 장치에서 묽은 과산화수소수를 조금씩 흘려보내면서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 내부와 수조의 기역자 유리관 끝부분을 관찰해 써봅시다. 우리가 직접 봐야 되는데 일단 영상으로 본 것을 정리하고 다음에 직접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 내부에서는 거품이 발생을 해요. 거품이 뭔가 부글부글 발생하는 걸 봤죠. 이 삼각 플라스크를 만져보면 또 무언가를 관찰할 수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역자 유리관 끝에서는 이 발생한 걸로 생각되는 그 거품이 나오죠. 기역자 유리관 끝에서 거품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보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산소의 성질은 일단 색깔이 어때요? 그렇죠. 투명하죠? 색깔이 없어요. 색깔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물속에 넣고 관찰을 하는 거예요. 물속에 넣으면 그 물이 줄어들고 거기 무언가 어떤 기체가 꽉 차는 걸 보고 아, 여기 뭔가 들어가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지, 색깔을 보고는 산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면
역시 냄새가 없습니다. 네, 마치 그 주변에 있는 약품들이나 고무관 냄새 때문에 그런 냄새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안에서 나는 냄새를 맡아보면 뭐지?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이런 느낌이 날 거예요. 그 다음에 향불을 넣는 것. 거기서 보면 우리 조금 전에 같은 그 영상에서 향불을 넣으면 향불의 불꽃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향불의 불꽃이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음에 과학실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실험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실험 관찰 그 아래쪽을 먼저 정리해 볼게요. 이 공기 중에 산소, 지금 산소가 얼마큼 있는데 그 산소보다 더 많은 양의 산소가 생긴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산소는 불을 더 잘 타게 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어요. 화재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어요. 산소양이 적으면 화재가 발생되지 않으려고 하다가도 산소양이 많아서 불붙기가 매우 좋아지니까 화재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같이 적어보면서 설명을 듣도록 합니다. 불을 끄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주변에 산소양이 많기 때문에 불이 꺼지려고 하다가도 다시 붙고 꺼지려고 하다가도 다시 붙고 그래서 불 끄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또 우리가 물건이 특히 금속이 녹쓰는 것은 산소 때문에 녹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산화한다고 하거든요. 녹쓰는 것을. 그러니까 금속이 더 잘 녹슬 수 있어요. 또 좋은 점이라고 해야 될까? 숨 쉴 때 산소가 많아서 숨을 좀 적게 쉬어도 돼요. 달리기 하거나 그럴 때는 사실 더 쉽겠죠. 이걸 보면. 자, 한번 실험 관찰을 다 정리해보고 간단히 적어도 되겠어요. 핵심만. 화재가 잘 발생한다. 불 끄기 어렵다. 금속이 잘 녹슨다. 숨쉬는 수가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다 적었으면 과학책 53쪽에 역시 관련되는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렇게 흰 종이 뒤에다 놓고 보면 색깔이 없어요. 냄새를 맡아도 냄새도 없죠. 향불을 넣으면 더 잘 탑니다. 산소는 스스로는 타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물질이 타는 것을 도와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와 관련돼서 금속을 잘 녹슬게도 합니다. 이렇게 소방관들이 쓰는 압축 산소 공기통, 또 환자들이 쓰는 산소호흡 장치, 또 산소를 담아놓고 높은 산이나 그런 데서 사용하는 산소캔 등에도 이용을 한대요. 뒤에 그 아래쪽에 사진이 있죠? 이렇게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더 잘 타게 산소를 넣고 또 금속이 녹슬게 산소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런 구급대원들이나 아니면 잠수부들이 호흡을 하기 위해서 산소통을 쓰고 또 환자들이 숨을 잘 쉬게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산소호흡 장치를 사용합니다. 이 더 생각해 볼까요는 아까 실험 한 차례 정리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봤던 이 내용과 연관이 된 산소의 이용과 관련된 영상을 바치고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의 약 20%를 차지하는 산소. 산소는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기체인데요. 산소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찾아볼까요? 산소는 숨을 쉴 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산소가 없는 우주 공간에서 우주인이 사용하는 호흡 장치에 산소를 이용하고요. 숨을 쉬기 어려운 곳에 있는 소방관과
물속의 잠수부가 사용하는 압축 공기통에도 산소를 이용해요. 그리고 깨끗한 공기를 산소 캔에 담아 이용하기도 하죠. 한편 산소는 물질이 타는 것을 돕는 성질이 있는데요. 그래서 금속을 자르거나 이어 붙일 때 산소를 이용하고 커다란 로켓이 날아오를 때 로켓의 연료가 타는 것을 돕는 용도로 산소를 이용하기도 한답니다. 와, 산소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된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공기 중에 산소의 양이 지금보다 더 많아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산소는 금속을 녹슬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산소의 양이 많아진다면 금속이 쉽게 녹슬 것이고요. 물질이 타는 것을 돕는 성질 때문에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한번 발생한 불을 끄기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숨을 쉴 때 들이마시는 산소의 양이 많아져서 숨을 쉬는 횟수가 줄어들 수도 있답니다.